안녕하세요. 남인정입니다. 자기 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벌써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바람도 불긴 하는데 초록초록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는 특별한 손님 또 모셨어요. 우리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요. 그림책 작가 이혜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녹음 끝내고 나서 우리 서로 박수를 약속도 안 했는데 쳤던 기억이,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만족하며 저희 퇴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쯤 수다를 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요즘 아기 잘 자라나요? 네, 저희 아기는 그새 또 벌써 쑥쑥 자라서 이제 4개월이 넘었고요. 이도 네. 올라오고 뒤집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주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선생님 마음은 어떠세요? 엄마가 좀 실감이 많이 나세요, 이제? 아직도 가끔 약간 믿기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지 정말 1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삶이 너무 바뀌어서. 그쵸. 그래서 네. 지금은 정말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이 정도로 자주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시간 없음에 시달리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틈틈이 뭔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여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뭐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엄마가 되는 과정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라는 걸로 크게 뭔가 위축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창작자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시간이 좀 더 생겨야 할 텐데 이건 좀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겠죠. 잘 협의해서 함께 계시는 창작자분과 네. 잘 협의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 5호, 올해 나왔던 책에 나온 순서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성, 몸에 의해 이렇게 방송에 나갔고, 이제 자기긍정 범주 세 번째 범주 1의 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의 세계 기준 질문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지위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나요?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책과 동화 또 논픽션 이런 거를 살펴서 책을 뽑고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두 권의 책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첫 번째는 김윤희 작가님의 발레가 좋으면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꼬문영 작가님의 해녀의 시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네, 발레와 해녀. 네, 그런. 사실 두 주제가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책 두 권을 나란히 보면은 둘 다 파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푸른색이 기본색으로 사용된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두 그림책이 약간 일의 세계에 속한 또 많은 그림책들이 그런 것 같은데 작가들의 삶이 또 아주 진정성 있게 깊이 녹아져 있다는 게 특징 같고요. 저도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두 분 작가님의 어떤 경험이 정말 핍진하게 녹아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발레도 그렇고 해녀도 그렇고. 예. 맞아요. 또 예. 특히 김윤희 작가님이 사실 이 발레 책이 벌써 두 번째 발레 그림책이시죠. 네. 본인이 직접 8년 넘게 취미 발레를 해오고 있으시고 계시고요. 네. 사실 저도 취미 발레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김윤희 작가님과 한번 같이 발레 클래스를 들은 적도 있답니다. 아, 그러셨구나. 선생님도 머지않아 발레책 내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계세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꼬문영 선생님은 그 해녀학교에서 직접 해녀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훈련 과정을 수료하시면서 네. 더더욱 깊이 이제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해녀로서의 경험담도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권의 책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각각의 책이 어떻게 일의 세계를 비춰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 발레가 좋으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레가 좋으면 김윤희 글그림 노란 상상에서 나왔고요. 2025년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서평 읽어드릴게요. 발레를 좋아하는 아이는 발레 무용수를 꿈꾼다. 하지만 장래 희망이 꼭 하나여야 할까? 만약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책은 평행 우주 설정을 통해 발레를 둘러싼 다양한 직업들을 안내한다. 발레복 디자이너, 무대 연주자, 하우스 매니저, 문화 전문 기자, 무대 사진 전문가 등 여러 갈래의 선택지를 보여준다.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처럼 한 편의 공연을 만드는 무대 뒤 사람들을 모두 비추어 불 꺼진 무대 아래 존재하는 마지막 인물까지 직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해내는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인 것이다. 어린이가 지닌 미정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지키고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네,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김윤희 작가를 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화하고 심리학을 공부하셨대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 속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책을 발표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작품 내셨네요. 평창빌라 반다리 관찰기 이 작가님이 한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맞아요. 이 책도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참 좋아했던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네. 일단 표지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권의 그림책이 파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 저희가 발레 하면 생각나는 책이 보통은 핑크빛인 것 같습니다. 왜 발레 토슈즈도 핑크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 굉장히 짙은 푸른색을 표지의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표지와 그리고 또 이 메인 캐릭터 이 아라베스크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주인공. 저걸 아라베스크라고 맞습니다. 하나요? 이 포즈가 바로 아라베스크입니다. 되게 유명한 포즈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핑크빛의 이런 캐릭터와 폰트가 더욱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듯해요. 네.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네. 펼쳐보면은 아까 주인공 캐릭터가 이번엔 그랑 점프를 하며 이야기 속으로 뛰어드네요. 그랑 점프 역시 전문 영어를 딱딱 그냥 예쁜 자세다, 멋진 자세다, 이거 아니고, 그랑 점프하는 다리를 쫙 벌린 맞습니다. 그런 자세인데, 예, 면지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딱 처음에 이제 이 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소녀의 머리 색깔도 푸른색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윤희 작가님도 따로 여쭤봤거든요. 네, 왜 이 머리 색깔을 푸른색으로 사용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현실에 없는 색상을 사용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여러 평행세계 속 만약에 이것을 사랑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다루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나는 현실에는 없는 색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는 것이 가능성의 책을 사용하고 싶었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장을 한 장 넘겨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저는 관객 입장에서 이 장면이 참 심쿵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죠. 네. 이 공연을 좀 보신 분이라면 바로 알아채실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네네. 이 주인공 소녀가 발레 공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장면의 구도가 저 수성 무용수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무용수들이 아닌 이 관객, 이 주인공 나를 향해 있는데요. 네, 내 얼굴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요. 나는 과연 이 공연을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지. 네. 이제 한 번 더 넘기면은 소표지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난 발레가 좋아. 저 화려한 무대에서 반짝이는 조명을 받으며 완벽한 아라베스크 자세로 서 있으면 얼마나 짜릿할까? 나도 멋진 발레 무용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전문 무용수가 되기는 아주 어렵대. 힘들게 꿈을 이루었는데 다른 꿈이 생기면 어떡하지?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정말 많잖아. 장래희망을 정하는 건 너무 어려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거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큐사인처럼 맞아요.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공연을 보고 온 친구가 약간 지금도 이미 뭔가 발레 포즈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따라하면서 약간 이 발레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서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무용수가 되긴 어렵다고 하고 됐다고 해도 또 다른 게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에서 이 책이 시작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직업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특히 아이들에게 대할 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굉장히 지금 이 소녀처럼 나는 발레가 좋아요라고 한다면은 너 커서 발레할 거니라고 묻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 반대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 커서 화가할 거니라고 묻게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장르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부터 펼쳐질 수 있는 정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런 고정관념을 낱낱이 부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주 이 책의 장점이랄까? 발레가 좋으면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깨부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발레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소녀들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문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각각의 문이 이 소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하죠. 내 미래의 모습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며 과연 어떤 문을 열게 될지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 다 읽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 이 그림책의 어떤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문 속에 막 언뜻 보이는 실루엣에서 그 다음 장면들에 나오는 직업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또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발레가 좋은 나는 20년 뒤에는 어쩌면 하고 전 또 이 장면이 좋은 게 그 전 장면과 또 대비되는 게 그 전 장면에는 실제 소녀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지금 이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그 실루엣만 남겨놓고 소녀의 모습은 그냥 하얗게 남겨두었어요. 네. 마치 백지 같은 모습인데 이 소녀의 미래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서평에서 말한 미정의 존재. 맞습니다. 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그래서 색상도 굉장히 좀 약간 환상적이랄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지금 이 실루엣을 보면 상상하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춤을 추는 곳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정답은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어쩌면 20년 뒤에 발레복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있었나 착각을 만들게 했었던 이 포즈는 사실 발레 의상을 손으로 들고 있는 발레복 디자이너의 모습이었어요. 네. 네. 아주 아름다운 옷을 여러 벌을 디자인한 그림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장면에 이 말도 참 좋더라고요. 글도. 처음 발레복을 입던 날 두근거리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나. 어쩌면 이 예쁜 옷 덕분에 발레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 무용수들이 내 옷을 입고 나풀나풀 춤추는 모습을 보면 내가 추는 것처럼 정말 행복해. 발레와 옷을 사랑하는 나는 발레복 디자이너야. 발레를 보고 발레 의상에 푹 빠져서 나는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하며 옷을 만들게 된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우주에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 우주에 나는 다른 선택을 한다면 하며 또 다른 문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네 이제 수많은 직업이 펼쳐지죠. 우리가 발레 공연에서 발레리나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무대 자체, 무대 뒤에, 무대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아까 그 디자이너의 말, 나는 정말 행복해라고 했던 그 좋다고 하셨던 네네. 것처럼 그 서술 방식이 그렇게 일관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오면은 그 연주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를 쭉 일관성이 있게 쓰여져서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심쿵하다고 했던 장면 무대를 보면서 관객으로서 내가 이렇게 심취했던 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좋았던 게 저희가 보통 발레라고 생각하면은 오로지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용수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대 뒤편, 무대 아래 그리고 이 무대를 보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을 하나하나를 조망해 주면서 그리고 이 모두가 있어야 사실 발레라는 장르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객
직업이 없으면 발레가 안 되고 또 이런 공연이 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일하는 사람들, 일의 세계를 아주 찬찬히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그래서 이 발레 이 하나라는 장르에서 파생된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저는 그 시작이 발레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저는 그게 또 이 책이 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그림 얘기하셨지만 그림이 좋으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림이 좋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또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있을까를 모두가 내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주에 별이 1천억 개래요. 오, 네. 그리고 인간의 뉴런도 1천억 개래요. 그 어떤 유사성과 다양성, 무한성 이런 걸 막 상상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 책 한 권에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의 글도 참 좋았거든요. 이 장면을 읽어봐도 될까요? 네. 나는 발레가 정말 좋아.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갈 거야. 발레가 좋으면 그냥 좋아하면 돼. 라고 말하며 이 장면은 이제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의 호두깎이 인형 발레 같죠? 네. 그거를 끝나고 저마다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눈발이 이제 그림 속에서 휘날리는 것처럼 네. 이날 공연을 보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씩 꿈이 심겨졌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맨 뒤에는 또 앞에 나왔던 것들을 정보면으로 이렇게 다 꼼꼼하게 정리해줬네요. 저는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직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마지막에 나는 발레 그림책의 작가야 하면서 본인도 살짝 그려 넣으셨고 그 옆에는 나는 발레 그림책의 편집자야 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직업도 있지롱 하는 것을 또 재미있게 넣으신 것 같아서 보고 이제 책장을 덮는 순간까지 아주 미소를 띠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뒷면제 가기 전에도 약간 에필로그 같은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 네. 여기 그 전엔 나오지 있네요. 않았지만 네. 이제 완전히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린 다음에 이 무대의 관객석을 지키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제 생각에 뭐 청소를 해주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분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책에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어떤 직업이 또 있을까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며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발레라는 일의 세계를 다룬 그런 그림책입니다. 제가 발레 비슷한 거하고 연관된 거는 그 중학교 때 체조 수업 받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발레를 하시니까.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성인 발레가 유행할 때 저거를 하면 운동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진짜 차마 발레를 배우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맞아. 요새는 정말 성인 취미 발레가 대중화가 많이 되었죠. 그런 것 같아요. 또 마포 이곳은 성인 발레 성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주 좋은 학원이 많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관람 정도로 백조의 호수 관객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관람 발레를 실제 무대에서 보면 진짜 약간 뭐랄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취해서 보게 됐더라고요. 저 많이는 못 봤지만 몇 번 봤는데 그때마다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되지 않나요? 그랬었어요. 그 생각도 나고 어쨌든 이렇게 발레리나에 한정하지 않고 발레 주변의 모든 직업들을 거론하는 그런 어떤 확장적인 이런 어떤 작가의 어떤 세계 이런 게 참 좋았고 또 발레라는 직업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떠올리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이 그림책이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사실 저도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옷이 좋아서 제가 전공은 이제 의료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옷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모던한 직업인데. 그랬더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지금도 약간 충격적이라 제가 기억하는 일화죠. 학원 선생님이었나 어쨌든 어느 어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렇게 남한테 옷 입혀주는 일을 해서 뭐 할 거냐고 오히려 너가 그렇게 그 옷을
뭐라 해야 되나 입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옷 되지 입는 않을까. 사람이 되라. 네네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상처야.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한번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약간 두려워지거든요. 내가 이거 좋다고 하면은 너 그래? 그럼 그거 얼마나 잘하는데 그걸 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뭐 여기까지 가기도 한번 하고. 잘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에 그 직업이 얼마나 뭐 세상적 기준으로 뭐 하찮은지 아니면 뭐 계급이 높다고 여겨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는데 사실 그런 셈은 특히나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제가 딸한테 그 발레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애가 한 거의 뭐 성인이 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얘가 그만뒀어요. 재밌게 했는데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너무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그 17살 된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는 몸매가 너무 똥똥해서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그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가만두냐 막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어린 어른이 그런 말을 아이한테 했다는 거죠. 선생님 들은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죠. 화가 났었습니다. 그니까요. 네. 어쨌든 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꿈을 가지고 또 일의 세계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뭐랄까 막 싹을 자른다고 할까? 맞아요. 네. 그런 건 정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네. 정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좋아한다는 마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에너지고요. 사실 점점 그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걸 찾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네. 요즘 청년들도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인 경우가 많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아까 그 엔딩에 그 텍스트 읽어주신 것처럼 그 좋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를. 맞아요. 좀, 그리고 그게 있으면 정말 거야. 어디든 갈 수 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발레가 좋으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발레가 좋으면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해녀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서평 찾아봐 주실까요? 해녀의 시간 이제 꼬문영 작가님의 그림책이고요. 산책길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에 나온 그림책이고요.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는 이런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산소통 같은 공기 공급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전문 직업인 가운데 하나다. 해녀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해왔으며 무엇보다 서로의 안전을 살펴가며 일하는 안전망과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왔다. 해녀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도구들에는 상업적 어업 관행에서 벗어나 있는 해녀 공동체의 철학이 담겨 있다. 꼬문영 작가는 실제로 제주도 해녀학교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해녀들이 일하는 현장을 꼼꼼히 관찰하여 이 책을 완성했다. 네, 이 해녀학교 이름이 한수풀 해녀학교라고 뒤에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꼬문영 작가는 제주에 거주한다고 하고요. 작가 소개 본인이 쓴 것 같은데 바다는 태양의 마음에 따라 매일 다른 빛깔로 반짝이고 바람의 기분에 따라 다양한 질감으로 파도를 빚어내요. 그림책 세상에서 쓰고 그리며 놀 수 있는 명랑한 힘을 제주의 바다와 오름과 숲에서 얻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제주 북페어 갔을 때 제주를 좀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저희가 제주 북페어 갔다 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주의 바다 내음과 그렇죠. 바람과 그런 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림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먹었던 그 음식의 재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의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해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물질 시간이 하루 평균 200회 이상. 계속 이제 위로 올라와서 숨을 한번 들이켰다 예. 다시 왔다 갔다 하시는 예, 거죠. 그런 거래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1분 30초에서 최대 3분 정도 숨을 참고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일하면 하루에 이제 일하러 나가면 하루 평균 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작업을 하시고, 대충 뭐 1년이면 90일 정도 물질을 하신대요. 보통 그 전문 해녀들이. 그리고 이제 물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썰물 시간 전후에 작업을 하는데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림책도 있기도 하고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잠수를 뭐 한 2, 3분 하신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때 내는 호흡이 숨비 소리라고 특이한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 숨비 소리를 내면서 휴식을 취한다. 이런 거가 좀 그림책 읽기 전에 요거를 알고 나니까 조금 읽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한번 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지 보면은 이제 해녀의 시간 이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폰트도 재밌었어요. 약간 중간중간 정말 이 파도가 너울 치듯이 그런 효과를 주셔서 이 정말 책을 읽음과 동시에 바닷속으로 저희도 해녀들과 함께 풍덩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다 안에도 되게 숲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장면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아래는 그 해초들이 숲처럼 이렇게 막 무성하네요. 맞아요. 네. 그 덩실덩실 이렇게 춤추고 있는 해초들을 보면은 저희를 약간 환영해 주는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듭니다. 해녀들이 이 해초에 비하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정도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왜 저희가 바닷속에 잠수를 하고 있으면 들리는 그 물속 소리가 있잖아요. 네. 전 약간 그 소리도 지금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방울처럼 맞아요. 이렇게 뭐 이건 무슨 기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점점이 흩어진 파란색. 네네, 물감이 코말? 이렇게 튀기는 듯한 그런 네. 곳으로 이 뭐라고 하죠? 물방울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앞뒷면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넘겨보면은 면지가 나오는데, 네. 면지도 정말 저희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정말. 뽀글뽀글 맞아요. 물이 올라오는 기포가 느낌이에요. 올라오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요. 작가님 이름은 왜 꼼은영일까요? 아, 그게 궁금합니다. 네. 표지에 혹시 소개가 꼼도 뭔가 제주어로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나중에 혹시 꼼은영 작가님 뵙게 만나게 되면 되면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장을 펼치면 까만 돌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책 전체에 아주 새까만 돌이 펼쳐지죠. 네. 전 처음에 이게 돌인데 되게 우주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되게 약간 우주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면은 저희는 바로 알게 됩니다. 네. 나의 섬 제주라고 써 있을 때, 네. 사실 이 까만 돌은 제주도 섬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나의 섬 제주라는 작가의 고백에서 뭐랄까, 여기서 약간 한번 뭉클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미 이 작가의 제주에 향한 애정이 너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서울, 나의 도시 서울 잘 안 느껴지는데. 그건 사실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나의 섬 맞아요. 제주는 다른 울림을 주는 나의 것 섬 같아요. 제주는 맞습니다. 정말 네. 또 다른 울림을 네, 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라산이 위에 백록담과 함께 중앙에 있고, 중산간이 이렇게 뭐 숲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작은 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돌과 작은 돌과 섬이 딱 뭐랄까 유비되는 듯한.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 물길이라고 할까요? 네. 한라산에서 뻗어나가는 듯한. 그래서 이 모든 물들이 연결돼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자, 또 다음 장면 넘어가면 이번에는 까만 돌 여러 개, 바람을 막아줘 하고, 사실 이 까만 돌이 제주도 이제 현무암인 것이죠. 그렇죠. 구멍 숭숭 뚫린. 네,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돌들이 이제 점층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셨습니다. 또 그 사이에 자세히 보면 개미들도 보여요. 어디 있나요, 선생님? 이 안 우측 보여요? 중앙에 한번 보시면은 작은 개미들이 있는데, 네. 진짜. 이 뒤에 묘사되어 있는 해녀들의 얼굴의 색깔이 태왁 색깔이랑 똑같은 그러네. 노란 태화. 개미들도 뭔가 자기만의 이 삶의 무게일까요? 무언가를 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녀들이 등장합니다. 네. 하지만 바다 위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그전 장면과 이제 확 대비되는 연출을 보여주시죠. 까만 돌들이
이제 육지에서의 바람을 막아주지만 바다 위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이 와중에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덩실덩실 떠다니며 물질을 하고 네, 있죠.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네, 노란 얼굴, 그다음에 주황색 태왁. 이 태왁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막 둥둥 떠 있는 것만큼 지금 해녀들이 있는 거겠죠. 예, 저 멀리까지 있어요. 해녀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해녀, 젊어도 늙어도 바다에 기대어 살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책은 이 장면에서는 젊은 해녀와 또 할머니 해녀 모습이 또 대비되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해녀의 이미지는 되게 할머니들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작가님도 해녀 학교에서 수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새는 이렇게 젊은 층들도 이 물질을 배우기 위해서 해녀가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기계 장치를 쓰지 않고 잠수를 하는 게 해녀들의 기본 철학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것을 공명해가지고 맞아요. 네, 배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은요. 물질은 해녀의 일. 맨몸으로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닷속으로 깊은 잠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 뭐 이렇게 납 같은 거 매달고 거꾸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중앙에 있고요. 좌우로는 돌과 뭐 해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방울과. 그리고 아름다워요. 또 이 주인공 해녀가 가운데 크게 있지만 그 뒤에도 네. 다른 해녀들의 모습이 작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해녀들이 일부러 서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의 생존을 이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은근히 보여준 장면 같고요. 다음 장면은 산소통 없이 잠수하는 것이 해녀의 전통. 바다와 평생 공생하는 우리의 약속이야 하고 그 전 장면에서는 이제 나이 든 해녀와 젊은 해녀의 대비를 보여줬다면 이번 장면에서는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해녀의 장비와 현대 사용하는 해녀의 장비를 또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히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70년대 이전과 7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옷도 바뀌었고 또 도구도 바뀌었고 그렇게 뭐 많이 바뀌었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알고 있는 약간 해녀의 좀 이미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1970년대 이후의 그렇죠. 해녀의 이미지가 가깝잖아요. 맞아요. 왼쪽의 해녀는 혹시 선생님 영화 밀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거기 보면은 그게 딱 예전 이제 70년대 이전에 한창 그 바닷속에서 밀수가 이제 횡행할 때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해녀의 모습은 딱 이런 복장을 이런 하고 나오나요? 계십니다. 왜냐면 그 밀수를 해녀들이 도와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도 해녀가 핵심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은 이번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태왁과 또 지금 사용하는 태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요. 태왁이 있어야 바다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저는 이 태왁이라는 발음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게 제주말이겠죠. 맞아요. 네, 제주말이고 태왁은 해산물을 담는 저장고이자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는 쉼터이자 드넓은 바다에서 해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전장치예요. 태왁은 해녀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저는 이 태왁은 이 사용하는 해녀가 직접 만든다는 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발레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레리나들도 자신의 토슈즈를 자기가 직접 부수면서 뭐랄까요? 만드나요? 튜닝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선생님도 직접 하시나요? 아, 전 토슈즈는 신지 않아서 어쨌든.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내 토슈즈를 자기 이제 발에 맞게 길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직접 꿰매가지고 이제 끈도 달고요. 네. 뭔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스스로 만드는. 맞아요. 스스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약간 신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런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느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약간 수행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태왁이 옛날 태왁과 요즘 태왁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요즘에 쓰는 태왁은 주황색 이렇게 스티로폼을 주황색 뭔가로 이렇게 주황색 천을 씌운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 몰랐는데 이게 제주시에서 나눠주는 오렌지색 천을 씌워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시에서 나눠주는 것도 몰랐고 또 색깔이 오렌지인 것도 재밌어요. 약간 귤을 상징한 것일까요? 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지금 그 이미지로만 봐도 약간 귤 한라봉 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느낌 나네요. 맞아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귤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태왁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시간을 태왁과 함께해. 소중한 태왁 하나하나에라고 하면서 그림 전체에 아주 다양한 태왁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해녀 선생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천을 직접 씌웠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자기 옷을 바지를 혹은 뭐 이불을 맞아요. 약간 네. 이불처럼 보이는 것도 그런 있고요.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되는 그런 천들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2005년부터 현재의 태왁 제주시에서 태왁망을 나눠줘요. 바다에서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이고 염분의 강한 재질이에요. 아, 이게 안전을 뜻하는 주황색이었군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색깔들이 네, 눈에 잘 주황. 띄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귤 색깔이라고 해도 맞아요.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낭만적이니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 태왁들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또 약간 장관이죠. 네. 해녀들의 노동과 삶이 고스란히 실려 하고 그 전 장면에는 태왁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준다면 이번 장면에서는 그 태왁이 원만 남겨놓고 그 안에는 물질을 하는 과거로부터 또 지금까지의 다양한 해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동작이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또 보면은 이제 잡고 있는 해산물도 정말 종류가 다양해 보여요. 네. 제가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어요. 한 분 한 분. 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숨들에 대한 또 장면이 여러 장면이 이어지죠. 네, 중요하죠. 숨을 크게 마시고 바닷속으로 내려가 각자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 숨은 타고난다고 해. 아, 저는 이 숨은 타고난다고 이것도 정말 처음 안 정보였어요. 그렇죠. 저도요. 아, 이게 많이 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해녀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군, 중군, 상군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잠수 깊이에 따라서. 네, 맨 위에 태왁이 있고, 그 태왁 아래에 해녀들이 있는데, 아주 능력이 좋으신 분은 20m까지도 내려간다.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어요. 바닷속하고. 전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본인이 타고난 만큼만 하는 거다. 네. 자연스럽게.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바다에 제가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맨 밑에 문어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쳐다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장면은 숨비 소리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바닷속 몸짓도 다 제각각. 숨비 소리는 더 개성 있지. 호이, 휘오, 히위위, 휘. 약간 이런 소리였던 것 봐요.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봤을 땐. 네. 각자가 다 다른 숨비 소리를 낸다라는 것도 저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거를 숨비 소리라는 게 있다라는 약간 관념적으로만 좀 이해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 해녀들의 물질하는 이 상황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게 되게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그림책이 아까 앞에 나왔던 태왁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숨을 마실 수 있는 깊이 네. 그리고 이 숨비 소리까지 네. 사실 우리는 해녀라고 하면 되게 뭉뚱그려 그 집단으로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또 해녀라는 개개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저마다의 개성과 그렇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장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는 숨비 소리를 그림으로 연출하실 때 약간 음파를 연출하듯이 하셨는데 네. 지금 해녀에게서 나온 숨비 소리 그림의 형태도 모두 다 다르죠. 네, 어떤 동글동글도 있고 지직지직하는 것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뭐랄까 발산되는 맞아요. 표현도 있고. 그래서 그전 장면에 바닷속 몸짓이 제각각이라고 한 것처럼 숨길도 모두 제각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녀들의 물질하는 것, 해녀들의 일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네. 선생님 뒷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조금 더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책의 첫 장면에 나오던 돌이 등장하잖아요. 네. 해녀들이 바다에 들기 전 손 안에 또 까만 돌을 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까만 돌을 쥐고 있지만 사실 저마다의 재주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어느새 이만큼 쌓인 해녀들의 소원탑. 이것도 이거 바닷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전 또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돌들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위에는 사실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또 바다는 표현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두셨잖아요. 네. 이 장면도 그래서 그 장면이 오히려 약간 눈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위를 표현할 때, 돌을 표현할 때 하얀색 점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점들로 표현한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제주 섬까지 앞부분에서 연결했던 이런 어떤 연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연출도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정말 뭐 나이 든 해녀부터 어린 해녀까지 모두가 활짝 웃으며 우리는 해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며 바닷속에 한가득 물질을 하고 있는 이제 태왁에 둥둥 떠다니는 해녀들을 보여주며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책들을 영 안 본 건 아닌데 이게 묘하게 정보하고 어떤 해녀의 삶 이거를 아주 잘 연결을 해서 쫙 몰입감 있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녀의 시간도 그렇고 아까 소개했던 그 발레가 좋으면도 그렇고 네. 두 그림책이 모두 약간 논픽션과 픽션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그런 그렇습니다. 책 같아요. 그런 유사성이 있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연출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완전히 이 논픽션, 지식 그림책으로 가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의 이제 일관된 서사가 흐르면서 중간중간 정보를 이제 채우는 게 힘든데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이 해녀의 시간은 그런 연출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포그래픽으로 되게 정보를 다양하게 알려주신 것도 그렇고 네. 나의 섬 제주부터 시작해서 이게 해녀로 이어지기까지의 네. 그 서사도 아주 울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또 곁다리로 뒷부분에 보면은 이 해녀들이 물질에서 얻은 수확물로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음식에 대한 것도 살짝 다 들어가 있죠. 저 보말죽도 좋아하고, 성게 미역국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이 장면 참 유심히 봤답니다. 다음에 가면 이걸 꼭 챙겨 먹어야 되겠군 막 이러면서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해녀가 어떻게 보면 전 또 제주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의 또 그런 지혜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해녀의 시간을 읽으면서 정말 제주 전체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 여기 써주신 게 있는데 혼자 물질하는 해녀의 모습과 해녀들이 모두 모여 배알로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금은망처럼 엮어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도 물질의 고독, 그와 대비되는 해내의 연대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미리 좀 써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써놓고 제가 읽질 않았군요. 멋져서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은 약간 이 책이 계속 대비를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젊은 해녀, 나이 든 해녀. 그렇죠. 과거의 해녀와 현재의 해녀, 네. 과거의 장비와 현재의 장비를 계속 교차하며 맞아요. 보여주는데 사실 이 모든 해녀들의 시간이 태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또 저마다 다른 태왁이 결국 그 안에는 해녀들의 노동과 삶이 다 깃들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제주 섬을 해녀를 통해서 읽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해녀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걸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논픽션 그림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일의 세계에 속한 그림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발레 책도 그렇고 해녀 책도 그랬고 아이들과 함께 읽었을 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저는 또 좋았고, 예. 선생님한테 발레 얘기 많이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해주셨네요. 제가 너무 제 장르를 영업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자중했는데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발레가 좋으면도 내가 발레가 좋은데 하면서 또 여러 직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런 케이스가 현실에도 있는 게 발레리노를 이제 하시다가 국립발레단에서 네. 지금은 국립발레단을 은퇴하시고 발레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진짜 발레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이해도가 높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비단 발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왜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약간 신체를 좀 특히나 써야 하는 뭐 체육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성기는 거의 뭐 20대가 지나면은 끝이다라고 하는 직업들. 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모두 세상의 끝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이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사실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발레를 했기 때문에 발레 전문 사진가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또 퍼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장르 안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면 진짜 맞아요, 좋으면 맞아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꼭 난 그것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가 많은 그렇죠. 또 엔잡로의 또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많지 않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뭐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또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권의 책을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봤습니다. 발레가 좋으면 해녀의 시간 함께 재미있게 찾아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번째 나오셨는데 후딱 오늘... 시간이 갔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제가 또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특히나 이 일의 세계의 카테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이 카테고리의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어떻게 좀 지난번 녹음에 비해 좀 발전이 있었는지 약간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발전하고 계시고 언제나 즐기시는 모습이라서 박수치는 모습.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또 다음에 이만큼 또 좋은 그림책으로 혹은 또 뭐 다른 책으로라도 선생님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이혜인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